안녕하십니까. 호텔 인적자원관리론 수업을 맡은 김호성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직 인사 관리에 미치는 조직 인사 관리 체계하고 저번 시간에 배웠죠. 이번 시간에는 조직 인사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여러 요인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조직 인사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에는 뭐 외적 환경 요인도 있을 수도 있고 내적 환경 요인도 있을 수 있겠죠. 어, 거기서 이제 일단 외적 환경 요인을 이제 보시면은 첫 번째로 노동시장, 두 번째는 법적 규제, 세 번째는 사회 전반, 그리고 네 번째는 노동조합, 그리고 다섯 번째는 경쟁회사, 그리고 여섯 번째는 기술적인 변화 등을 들 수가 있죠. 첫 번째로 노동시장은 왜 외적 환경 요인에 속하냐면 조직은 중요한 경영 자원인 사원을 노동시장에서 획득하죠. 따라서 노동시장의 인적 구성이 변화한다면 기업의 인원 구성도 저절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법적 규제가 있는데요. 법적 규제는 법률이나 조례, 더 나아가 법원의 판례 등은 강제력을 가지고 있으며 조건 실권 간의 인사정책이나 실무와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최저임금 등이 이제 2018년도에 문제가 되기도 했죠. 여기서 이제 법적 규제 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어, 예를 들면 이제 대법원에 이제 뭐 예를 들면 노사간에서 뭐 임금 문제로 싸웠습니다. 근데 뭐 노동자가 먼저 걸었겠죠. 그래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1심 판결은 노동자의 편을 들어줬어요. 예를 들면 근데 이제 사용자 측에서 이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회사 측이죠. 사측에서 다시 소송을 걸었어요. 자본력으로. 그래서 이 임금은 우리가 준 임금은 적정했다. 근데 이제 근로자 측에서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했고 이러한 것들이 붙었는데 2심에서는 어 1심 편을 들어줬 2심에서는 사용자 측의 편을 들어줬죠. 근데 결국 대법원에 갔는데 대법원에서는 노동자의 편을 들어줬어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향후에 비슷한 이렇게 뭐 임금 관련해서 문제를 뭐 이렇게 비슷하게 왔다 갔고 다시 다른 근로자가 법원에다가 제소를 한다면 그렇게 판결이 날 확률이 높죠. 앞에 사례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판례나 그런 것들이 판례입니다. 판례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특히 대법원까지 난 판결들 같은 경우에 판례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조직 인사 관리에서 이제 미치는 여러 요인 중에서 외적 환경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 전반, 법적 근거는 없어도 사회 규범이 이제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조직 인사 관리를 실시하지 않으면 기업의 평판이 나빠지고 채용난 제품 이미지의 악화 등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욜로, 워라벨 등의 이제 사회 전반 트렌드의 변화로 성장기 때와는 다른 젊은이들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회사도 도태되고 있죠. 젊은이들은 혼자 혼자서 살라고 하는 의식들이 강하고 혼자서 자유롭게 어디론가 떠나고 하는 게 강하죠. 그 이유는 이제 사회 전반에 여러 가지 문제가 깔려 있을 수도 있는데 저출산도 하나의 예를 들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 중요한 요인 것들은 사실은 노동시장의 변화죠. 첫 번째로. 왜냐하면 노동시장들이 변함으로 해서 이제 기업들이 많이 좀 위축돼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 또 하나 이제 고용 자체가 또 불안하죠. 그리고 고용이 불안하다 보니까 뭐 결혼해서 애를 가져야 되는데도 애 가지기도 그렇고 내 혼자 살기도 빠듯한데 어떻게 가정까지 꾸리냐 이러한 이제 사회 전반 의식도 강하고 그리고 굳이 내가 꼭 결혼을 해야 되겠냐는 의식들이 강하죠. 이런 트렌드들을 이런 것들을 사회 전반에 모두 아우르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외적 환경 요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또 하나 법적 근거는 없어도 규범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제 조직 인사 관리를 하지 않으면 기업의 평판이 나빠진다. 그리고 또 제품의 이미지가 악화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식품 쪽이죠. 이제 이 외식 쪽인데, 포항에 어떤 작은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이 철판볶음 예를 들면 출시를 했는데 장사가 잘 됐어요. 그걸 보고 있던 중견 외식 업체가 이름만 바꾸고 똑같이 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름 바꾸고 조금 바꿈으로 해서 법적으로는 제재를 받을 수는 없죠. 걔들이 법적은 다 피해가게끔 손을 봤기 때문에 왜냐면 주 재료가 약간 틀릴 수도 있고. 근데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알려지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그걸 카피했던 회사가 미안하다고 공개 사과를 했죠. 하고 했지만은 기업의 이미지가 엄청나게 타격을 받았죠. 결국에는 매출 하락까지 엄청난 손해를 감수를 해야만 했죠. 이러한 것들이 사회 전반의 한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노동조합이죠. 기업과 노동조합은 이제 단체 교섭에 의해서 임금 수준이나 노동 조건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조직 인사 관리와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경쟁 회사를 들 수가 있는데, 외적 요인으로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경쟁 상대의 사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능력 자질을 가진 사원을 확보하고 육성해야 되겠죠. 상대방은 예를 들면 호텔이니까 우리 쪽이 호텔에서 호텔가를 호텔가를 나온 전문 교육을 받은 사원을 채용했는데, 이 회사는 그렇지 않고 그냥 무난하게 그냥 임금에 맞게끔 지원하는 자에 따라서 선택을 했는데, 실질적인 보시면은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4년 동안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해 왔고, 그리고 책이라든지 수업이라든지 간접 경험, 지적 경험, 실습이라든지 다 해온 사람하고 그냥 들어가서 시작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나겠죠. 이런 것들, 그리고 기술적인 변화의 속도는 그에 대응하는 조직 인사 관리의 유연함을 요구합니다. 또 정보화의 진전은 직장 환경 조직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외적 환경 요인을 이제 했으니까 내적 환경 요인을 이제 한번 보시면은, 내적 환경 요인에는 기업의 이제 이념, 그리고 기업의 경영 전략, 그리고 조직 문화 등이 이제 조직 인사 관리에 미치는 여러 요인들 중에서 내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 이념은 이제 조직이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표, 그리고 이 조직의 존재의 이유, 그리고 경영 전략을 보시면 이제 미리 결정되어 가지고 의사결정에 방향성을 부여할 수 있는 방침들, 그리고 조직 문화, 형식을 갖춘 기본 틀의 범위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직 속에서 행동의 기준을 만들어내기 위한 공유 가치, 신조, 관행이 하나로 결합된 것을 이제 조직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영 이념, 경영 전략, 조직 문화들이 조직 인사 관리에 미치는 이제 여러 요인들 중에서 내적 환경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을 보시면, 기업은 그 놓여진 산업의 특성과 경쟁 조건 등에 의해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그것을 예측하여 사전에 대응할 것인가, 혹은 변화가 현실로 일어날 것인가를 확인하고 나서 사후 대응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또 그 변화의 자체가 본질적인 것인가, 일시적인 것인가를 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조직 인사 관리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한 이제 외부 환경 및 내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인사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적 자원, 그리고 인적 자원, 금전적 자원 등의 많은 비용과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이나 사원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하여 기업 에너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 변화를 과감하게 대응하여 적절한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환경 변화에 따른 이제 기업들의 대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또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중에서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사전 대응인가, 사후 대응인가, 뭐 이런 것들은 일이 이제 변화에 따라서 사전에 이 변화가 일어날 조짐을 보고 대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일이 발생하고 난 뒤에 대처를 할 것인가는 이제 경영자에 대해서 판단이 좌우되지만 환경 변화에 대하여 이제 경영자 측에서는 유연한 자세를 갖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어떠한 일들은 미연에 환경 변화에 따르고 그 상황에 맞게 이런 것들은 일이 터지고 나서 대응을 해도 될 것이다. 뭐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조직 문화의 생성과 침투를 들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조직 문화의 생성을 보시면 조직 문화는 생성 단계에서 이제 구성 요인이 각 개인의 가치관이 분명하게 반영됩니다. 각 개인은 시행착오 및 논의를 반복해가면서 행동이나 가치의 패턴을 창조합니다. 당초에는 이제 이 뭐 이러한 패턴들이 침투한 것이 이제 기업의 규범으로 형성되고 조직 문화로 이제 발전해 왔지만 그 과정에서 기업 이념이 이제 정의되고 나아가서 구성 요인인 이제 사원에게 이러한 조직 문화가 침투가 되죠. 조직 문화는 매일 새로운 이제 요소를 받아들여 진화하고 왔으면 이제 캠벨은 이 조직 문화의 진화 과정을 이제 3단계로 설명을 했죠. 첫 번째, 변화의 발생. 두 번째, 변화의 선택 및 도태. 그리고 세 번째는 정착을 한다. 정착의 3단계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변화란 새로운 행동 양식의 뭐 가능성이죠. 변화의 발생은 이제 이 조직의 문화의 통일성과 안정성이 이제 파괴되어 가는 과정이죠. 변화란 것은 말 그대로 변화해야 되는데 그 변화하는 과정에서도 이 조직은 그 조직이 갖고 있던 고유의 뭐 이러한 뭐 통일성들이, 그리고 또 조직이 안정적으로 갖고 있던 조직 문화들이 파괴되어 가야, 파괴되고 새롭게 만들어져야 그런 것들이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정착 과정은 선별된 행동 양식이 다른 조직 문화와의 요소와 통합되고 다시 또 안정되고 또 회복되는 그 과정들을 이제 조직 문화의 이제 이러한 문화의 생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조직 문화의 생성 말고 조직 문화의 이제 침투를 보시면 가치관이나 신념의 집합체인 조직의 문화는 추상적이고 구체성이 결핍이 되어 있어서 침투를 위해서는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형태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형상은 이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의식, 두 번째로는 영웅전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징적인 사례, 그리고 네 번째로는 상징적인 언어의 통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사회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의식을 보시면 조직이 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향해지는 의식은 최고 경영자의 가치관을 전하기도 하고 사원의 상호 교류를 심화시키는 작용도 합니다.
또 기업에서 의식의 대부분은 이제 그 의식이라 하면 뭐 입사식, 승진사령장, 뭐 전달식 아니면은 이제 매년 초에 뭐 하는 이러한 원래 행사들, 그리고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이행되는 이제 통과 의뢰들, 이러한 의뢰는 조직에서의 역할 변화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명확하게 전달되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영웅전설이 될 수 있겠죠. 기업 내에서 전승되고 있는 창업자 중흥의 시조 등에 관련된 이야기는 조직 문화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그 이해를 돕고 사원에게 조직 문화를 침투시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죠.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뭐 영웅전설이 몇 가지 있죠. 예를 들면 현대 같은 경우에는 현대의 창업주가 정주영 회장께서 소 한 마리 들고 가서 소 팔아서 장사해서 이만큼 성공했다 라는 전설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예를 들면 조선소를 설립하는데 뭐 500원 뭐 저기 뭐 동전을 들고 가서 뭐 차관을 빌릴 때 영국에 가고 빌릴 때 동전을 보여주면서 여기 거북선이 있지 않나, 우리도 만들 수 있다, 뭐 이러한 것들. 그래서 조선소를 어, 차관을 빌려가지고 영국에서 그래서 만들었다. 그리고 뭐 현대자동차를 만들기까지에 대한 뭐 영웅전설들이 많이 있죠. 물론 삼성 이건 회장도 있습니다. 뭐 마누라 빼고 다 바뀌어야 된다 해서 싹 다 바꿔서 지금의 삼성이 있지 않나 하는 이러한 전설들이 이제 영웅전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상징적인 사례, 이런 것들은 영웅전설과 마찬가지로 조직 문화를 체현하는 상품이나 시설, 제도도 이제 제도 조직 문화를 강화시키면서도 이제 전승시키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예를 들면 조직 문화 유지를 위해 임원실에 큰 방을 두고 문을 항상 열어두는 이제 관습을 실행하고 있는 기업도 많습니다. 항상 임원의 문은 열려 있다. 뭐 이러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상징적인 사례겠죠. 그리고 상징적인 언어의 통일, 조직 문화를 이제 창작 그리고 침투시키기 위해서는 조직에게 사용되고 있는 언어나 상징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독자적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조직이나 동료 의식을 만들고 일체감을 교양시킬 뿐만 아니라 그 조직의 독자적인 가치관이나 신념을 공유할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뭐 이러한 것들은 군대에서도 쓰고 있죠. 뭐 해병대 같으면 대답을 얘라 안 하고 막 악이라 하고 이렇게 하죠. 이러한 것들, 그런 것들은 언어를 통일함으로 해서 어, 유대감을 형성하고 뭐 이런 것들, 가치관을 서로 공유하고 뭐 해병대 정신을 공유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행동들이 상징적인 언어의 통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사회화, 조직에는 이제 전설이나 상징 등의 비공식적인 전달 매체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대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지금까지 전통이나 문화를 침투시키는 사회화가 필요합니다. 기업에서 사용하는 사회화의 주된 수단으로는 교육 훈련과 평가 시스템이 있습니다. 교육 훈련은 개인의 지식이나 기술 강화 측면이 아니라 조직의 가치관을 전달하는 장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신입사원 연수에서는 이제 특히 보험사죠. 이 보험사에서는 집집마다 방문하여 그 예를 들면 보험을 권유하도록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교육을 하는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고객이 중요하다고 하는 조직의 가치관을 침투시키기 위한 훈련이죠. 트레이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직장 연수에서 고참 사원과 이제 조를 편성하는 것도 조를
그러니까 직장 사원과 조를 편성하는 것도 어, 조직 문화 전달의 효과적인 이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관을 체험한 사람에게 충분한 평가와 칭찬을 하는 이제 평가 시스템도 역시 조직 문화를 강화하고 침투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아까 제가 보험회사를 설명을 드렸지만 보험회사뿐만 아니고 은행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은행에서는 지시마다 가서 어, 뭐 가게면 가게 가서 자기 상품을 들고 예를 들면 저축통장 뭐 아니면 예금 뭐 예를 들면 뭐 적금 통장 뭐 이런 것들을 성별 설명을 하고 받아오라고 합니다. 실제로 보험회사에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설계사뿐만 아니고 보험회사에 진짜 임직원을 뽑을 때도 설계사분들은 당연히 뭐 실적을 중요시해서 하겠지만 관리자급을 뽑을 때도 연수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몇 건 이상 보험을 팔고 와라. 그런 것들이 실제 이제 신입사원 연수회 때 평가를 많이 좌지우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요번에는 조직 문화 침투와 뭐 이런 것들을 했지만 어 경영 전략과 조직 문화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일부 하고 그리고 호텔 이제 인적 자원 관리론 책에 나오는 그 뒤에 나오는 10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나머지 이제 그 대면 수업 때는 그 동기부여와 인센티브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뭐 하겠고 그 시간에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다 하는 것들은 대면 수업 시간에 좀 질문을 통해서 많이 물어봐 주시면 제가 이제 성심성의껏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성이었습니다.